레이지는 한심하고 못생긴 회사의 노예로 트럭군의 도움 없이 마법의 세계로 이 세계 전이 되었다. 그는 강력한 영웅이 되는 대신 약물 백과사전으로 바뀌었고 약국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괴물 악당들을 해부하는 데 성공했다. 어느 아침 레이지와 노라, 집의 유령 미나는 가게를 열었고 그때 일반 상점 주인이 레이지에게 말을 걸러왔다. 그는 자신의 가게에서 슈퍼포션이라는 이름의 약을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미나는 그것이 단순한 에너지 포션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말했다. 레이지는 그가 지금까지 맛본 것 중 가장 달콤한 포션이었다. 레이지는 불편함을 느끼고 그에게 멀어져 달라고 말했다. 오프는 멀어졌고 레이지에게 5번째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레이지는 불쌍한 남자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포션을 조금 주기로 했다. 오프는 너무 기뻐서 더 많은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그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프가 감사하다고 하고 떠난 후 미나는 몇 가지 계산을 하며 레이지가 오프에게 포션을 더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고 지적했다. 레이지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며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했다. 며칠 후 맛있는 약물에 대한 소문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오프의 가게는 그가 평생 보지 못한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그는 그 턴아웃에 매우 기뻐했다. 루이지의 약국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는 자신의 약을 사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 그 고객 중 한 명은 딸과 함께 약을 사러 온 여성이었다. 안타깝게도 작은 소녀는 엄마와 루이지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작을 일으켰다. 놀라는 그녀는 그녀의 꼬리로 작은 소녀를 산만하게 해야 했어요. 꼬리에 손이 닿는 걸 싫어했지만요. 여자와 아이가 떠난 후 레이지는 놀라에게 감사했어요. 상황을 잘 처리해서 그녀를 기쁘게 했어요. 곧 미나가 레이지에게 마을에 가서 저녁 준비에 필요한 재료를 사도 되는지 물었어요. 레이지는 동의했고 놀라와 함께 갔어요. 그래서 마을로 가는 길에 늑대 소녀는 유용한 약초를 냄새 맡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들은 비명을 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칼을 든 여자에게서 도망치는 젊은 남자를 발견했다. 젊은 남자는 레이지 뒤에 숨으려 했고 그를 인질로 사용했다. 소녀가 그의 얼굴에 무기를 겨누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진정했고 노라가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 레이지는 소년에게 질문했다. 소년의 이름은 제르리라고 하며 그는 소녀 페리스와 사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잘 지내고 있었지만 최근에 페리스가 사이코 스토커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레이지에게 페리스가 그 옆에 여자가 있을 때마다 그를 바람둥이라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레이지가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가족의 귀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지만 젤르는 그가 이미 전에 그렇게 해보았지만 결국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는 레이지에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하며 페리스가 자비로운 영혼에게 홀린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레이지는 자신이 교황의 수호자를 맡은 퇴마사는 아니라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젤르는 그가 도와주는 게 옳다고 주장했고 그는 동의했어요. 레이지는 젤르에게 그 저녁에 약국에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들이 가게로 돌아온 후 레이지는 즉시 젤르를 위한 주문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자 젤르가 찾아와서 약을 받고 레이지에게 감사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그는 다시 돌아와서 약이 정말 잘 효과가 있었다고 레이지에게 알렸다. 페리스는 다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레이지는 이른바 약이 사실은 신경을 진정시키는 차라는 것을 설명했다. 페리스의 잠을 도와주었다. 젤르는 도움에 감사하며 테이블 위에 현금을 쌓아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페리스와 함께 가게를 나섰다. 며칠 후 레이지는 놀라와 함께 약초를 채집하러 갔지만 그녀는 갑자기 특정 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레이지는 그 꽃이 바치고 꽂힘을 알아차렸다. 오직 괴물만 맡을 수 있는 불쾌한 냄새가 났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지는 식물성 탈취제를 만들었다. 그 냄새와 노알리아의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결국 미나가 그것을 욕실용 탈취제로 팔자고 제안했고 그것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며칠 후 레이지와 놀라는 토끼 선술집에 가서 레이지가 주인의 딸에게 미리 주문한 음식을 받았다. 돈을 건네고 나서 레이지는 그녀에게 자신의 세제를 한 병 주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두 바보가 그들을 방해했다. 놀라는 즉시 보호 모드로 들어갔고 누군가 그들을 불렀다. 그들을 호출한 사람은 그들의 대장인 아나벨로. 그녀는 부하들의 행동에 대해 레이지에게 사과했다. 레이지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놀라와 함께 탑원을 떠났지만
다즈와 모스는 그들을 쫓아가서 레이지에게 자신의 에너지 포션 5개를 매일 아침 절반 가격에 그들의 막사로 배달해달라고 간청했다. 아나벨은 곧 그들과 함께 달려가서 그들이 더 이상 창피를 당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그녀가 보통 매일 밤 2개의 에너지 포션을 마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나벨은 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레이지가 끼어들어 포션을 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그들이 자신을 도와주기를 요청했다. 그는 그들을 선술집으로 데려가 세제를 건네주었어요. 사용해보라고 하고 소문도 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에나벨은 그것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고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매우 놀랐어요. 물론 멍청이와 바보는 그것이 마법이라고 믿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미나와 점심을 먹으며 선술집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레이지는 노라에게 에나벨의 에너지 포션을 주었고 또 여분 하나를 더 줘서 에나벨의 주문을 마시지 않게 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에나벨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는 근처에 있어서 포션을 가지러 왔다고 말했어요. 노라가 무략을 건네자 그녀는 고마워하며 알렸어요. 매일 직접 찾아오겠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레이지와 노라는 숲에 들어가 약초를 딸 생각이었지만 대부분 다 떨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레이지는 땅에 떨어진 씨앗을 보고 노라에게 찾은 씨앗을 모두 모으라고 했어요. 그 후 그는 제를 찾아가서 그의 가족 농장을 빌려 약초를 심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제르는 즉시 동의했고 그래서 레이지와 노라는 모은 씨앗을 심기 위해 일했어요. 일이 끝난 후 제르리 도착해 레이지에게 그 땅에 대해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을 잊었다고 전했다. 이 말을 들은 미나는 레이지에게 그가 방금 심은 작물을 보호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고 그는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놀라는 레이지가 새로운 무략을 준비하는데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멀리 있으라고 고집하며 아츠보꽃이 들어있는 병을 열었다. 놀라는 그가 그것을 무엇에 쓰는지 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며칠 후 그는 제를과 함께 농지로 갔고 그들이 울타리 옆에 서 있을 때 개가 주위를 스니핑하다가 기절하는 것을 보았다. 제를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레이지는 그가 자신의 최신 무략을 뿌렸다고 설명했다. 담장에 짐승 퇴치제라는 발명을 했다. 젤르는 감명을 받아 레이지를 마법사라고 불렀고 그가 만든 것이 마법의 장벽이라고 말했다. 레이지가 집에 돌아오자 놀라는 그를 매우 피했다. 그래서 미나는 그가 며칠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다음 날 아나벨은 평소처럼 약을 받으러 가게에 왔고 이번에는 추가 상자를 요청했다. 나가는 길에 그녀는 레이지와 이야기하러 온 다즈와 모스를 만났다. 아나벨이 그들이 언급하지 말라고 금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그녀를 무시하고 레이지에게 이야기했다. 안나벨은 마을을 공격하는 산적의 수가 2배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지난 공격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기에 그녀의 에너지 포션을 주었다고 말했다. 다즈와 모세는 그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인정했다. 안나벨은 마을을 보호하는 것은 레이지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돕고 싶다고 고집했다. 바로 그때 그는 미나와 놀라가 부엌에서 양파와 눈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는 돈과 모세에게 가장 강한 수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병영에 있던 동안 에나벨은 그를 돕기 위해 뒤에 남아있었다. 그는 미나에게서 고추를 몇 개 가져와서 다지기 시작했고 다자와 모스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손질했다. 그들이 술을 준 후 그는 작업을 시작했고 마친 후 그들에게 무략을 보여주었다. 다자와 모스가 무략을 한 모금 들이키자 그들은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레이지는 병을 가리려고 했지만 실수로 들이마셔 버렸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효과가 사라지자 에나벨과 그녀의 일행은 레이제에게 감사를 표한 후 떠났다. 며칠 후 강도들은 레이제의 최신 발명품을 맛보게 되었다. 여지와 소녀들은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었다. 그때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다. 그는 리안이라고 소개하며 발규스 가족의 하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여주인이 려지는 리안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나가 려지로부터 멀어져 려지에게 정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려지가 사탕 아들이라고는 몰랐다고 말했지만 려지는 그만하라고 말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는 리안과 함께 발규스 저택으로 갔다. 저택에서 려지는 플렘 부인을 만났고 그녀는 려지에게 젊어지는 연고를 만들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5일 안에 준비되길 원한다고 말했지만 레이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플람은 그녀가 남편이 주최하는 저녁 파티에
진짜 모습인 마더 고셀처럼 보이고 참석한다면 자신이 어떻게 느낄지 물었습니다. 레이지는 그녀가 30세가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미인 대회에서 백설공주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를 진정시키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가 한 말 중 하나도 믿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레이지는 그녀가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외모에 대해 뒤에서 수군거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옛삶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녀에게 더 젊어 보이게 할 무언가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레이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즉시 플랑 부인의 요청을 작업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조제를 마치고 그것을 플랑 부인에게 가져갔고 매일 목욕 후 얼굴에 바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효과가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인정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시도해보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동의했다. 다음 날 플랑 부인의 딸인 엘레인 발구스가 레이지를 만나기 위해 가게에 갔다. 미나는 그가 어머니와 딸 모두를 포함한 하렘을 만들기로 결심했는지 물어봐야 했다. 그런데 레이지는 그에게 망상에 빠진 사람에게 자신이 일반적인 미숙아나 미성숙한 롤라에게 관심이 없다고 확실히 했어요. 그가 더 말하려던 찰나 일레인은 무례하게 그들을 방해했고 레이지는 그녀에게 예의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후 그녀는 그에게 사랑의 묘약을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레이지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젊은 영주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묻기 시작했어요. 레이지는 절대 입맞춤을 한 적 없는 실패자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녀의 사랑 찾기를 돕기 위한 무언가를 만들기로 동의했어요. 그가 끝내자 그녀에게 향수병 하나를 건넸어요. 그녀에게 향수를 뿌리면 애인의 주목을 받을 거라고 말했어. 그는 그녀의 손목과 목에 향수를 뿌리고 만약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면 그녀가 고약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엘레인은 그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했다. 그런 다음 레인에게서 그녀를 찾으러 온 사람이 있었을 때 그와 함께 떠났다. 며칠 후 그녀는 가게로 돌아와 레이지와 여자들에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러 왔다고 말하며 아버지로부터 이틀 일할 허락을 얻었다고 했다. 레이지는 그 순진한 소녀가 이해하도록 시도했다. 그녀가 필요한 허락은 자신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귀엽고 순진한 모습을 보였고 미나는 그녀가 놀라와 함께 일하도록 제안했다. 놀라는 엘레인에게 그 순간부터 자신을 교수 놀라라고 부르라고 했다. 레이지는 그녀의 어리석음을 무시하기로 하고 그들은 그날의 일을 진행했다. 두 번째 날이 끝날 즈음 엘레인은 놀라에게 자신이 만든 향수를 선물했고 놀라는 그녀에게 자신의 꼬리 복제품을 주었다. 어느 더운 날 엘레인은 가게로 돌아와 레이지에게 아버지가 겨울을 가져오는 무략을 만들라고 하셨다고 알렸다. 일을 한 후 그는 소녀들에게 에어컨보다 더 효과적인 냉각제를 선보였다. 겨울의 차가움을 느꼈지만 소녀들은 곧 기절했다. 며칠 후 레이지와 놀라는 숲에서 약초를 찾고 있을 때 놀라가 다람쥐에게 공격당했다. 레이지가 다람쥐 쪽을 바라봤을 때 그 다람쥐가 기절한 것을 발견하고 치료하기로 결심했다. 불쌍한 동물을 돌본 후 그는 일어나 놀라와 함께 집으로 갔다. 그가 다람쥐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다음날 아침 미나가 창문을 열었을 때 다람쥐와 마주쳐서 그들에게 견과류를 남겨두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으로 데려가 레이지에게 보여주며 다람쥐가 그것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노라는 냄새가 좋아서 즉시 입에 견과류를 쑤셔 넣었다. 그리고 미나가 왜 다람쥐가 견과류를 가져왔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레이지가 전날 다람쥐의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말했다. 다음 며칠 동안 다람쥐는 견과류를 가져다 주었고 미나는 곧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졌다. 그들은 집에 재료가 없어서 요리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레이지가 노라를 데리고 마을에 가서 좀 사겠다고 제안했다. 거기 도착했을 때 그들은 토끼 술집 주인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다. 알고 보니 페르난도라는 뚱뚱한 사람이 주인에게 가게를 팔고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그는 거절하고 변비에 걸린 노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갔지만 주인이 기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간 후 주인과 그의 딸 레나가 설명했습니다. 페르난도 경이 근처에 새로 열린 식당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레나는 그가 경쟁을 줄이기 위해 다른 식당들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식당을 그런 나쁜 놈에게 빼앗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놀라는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다람쥐의 견과류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레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견과류의 냄새를 맡고 레이지에게 이게 로쿠슌 견과냐고 물었습니다. 레이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는 즉시 어디서 얻었냐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얻은 곳은 견과류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견과류가 왕국의 요리사들이 갖고 싶어 하지만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재료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때 왕실 요리사가 그것으로 소스를 만들었다고 말했지만 그 소스를 너무 많이 섭취한 나머지 레시피를 남기지 않고 사망했다고 전했다. 레지즈는 그가 견과류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소스를 다시 만들어 보겠다고 주인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노라는 모든 것을 먹어버렸다고 고백하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들은 견과류나 다람쥐를 찾기 위해 숲으로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레지는 다람쥐에게 에너지 포션을 남겨두고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문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확인하러 갔고 다람쥐를 발견했어요. 큰 로코코 견과류 더미 옆에 서 있는 것을요. 드디어 필요한 것을 갖게 되어 기뻐했어요. 그들은 다람쥐와 레이지를 고마워하며 소스 만들기에 들어갔어요. 준비가 되자 그는 그것을 선술집에 가져갔고 바로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한편 페르난도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어요. 맛있는 냄새였어요. 그래서 냄새 추적견처럼 냄새의 출처를 찾아냈어요. 그가 그것이 토끼에게서 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주점에 들어가 그는 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요구했다. 레이지는 그가 알고 싶다면 다른 손님들처럼 줄을 서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몇 분 후 그는 테이블을 받았고 로코코 소스가 뿌려진 식사를 제공받았다. 즉시 그는 식사를 시작했고 맛이 너무 좋아서 영원히 계속 먹고 싶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소스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레이지와 레나 모두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돈을 내고 떠났다. 그러나 그는 밖에 서서 누가 대체 그 소스를 만들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그는 레이지가 몇몇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를 골목으로 끌고 가서 로코코 레시피를 팔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레이지는 거절했다. 노라는 곧 와서 그가 이전에 먹었던 식사에 도시락을 주었다. 그녀는 레이지와 함께 떠나기 전에 도시락을 건넸다. 다음 날 페리스는 가게에 가서 레이지와 이야기하며 쟤를 기분 좋게 만들 자극적인 물약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그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지만 최근에는 성인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 있었다. 피가 12류 메타이타토키니 정신과 여왕투화 샤이트어우 코타우오 사 아이 출시 시카시 마주 제로투화 서코타우오 카메루타메니 피노시점 카라물사 오지 루타메니 제로니 페리수투 자분가 대장부카 결혼 노여정 하루노카토 심네타 제로 해수다토 다비 2인노 가족 모결혼 오승인 샤이트어우토 부케가에타 소리드 라이지 하독작 루결의 워시타 작리종 에루토 소 자분노 공방 니치 아이트 객향 카타 작업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노라가 미나에게 약을 주려고 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문까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그것을 다 마시고 뜨거워져서 해독제를 줄 작정이었다. 그런데 해독제를 가지기도 전에 미나가 그를 끌어당기고 키스하려고 했지만 그는 멈추었다. 그녀가 나중에 부끄러워할 것을 알면서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상점에서 아니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다. 즉시 그는 달려나갔지만 노라도 그녀에게 약을 준 후였기에 너무 늦었다. 두 여자가 그의 팔에 매달리며 그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들과 함께 플롯을 개발하고 그들의 베이비 데디가 되기 위해 레이지가 재빨리 노라에게 해독제를 건네달라고 부탁했지만 서툴은 그녀가 용기를 넘쳐 용기병을 넘어뜨렸다. 다행히 그는 상황을 잘 처리했고 다음 날에는 미나가 부끄러워서 구르고 있었다. 노라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막 사과하려던 찰나 제로가 가게에 들어왔다. 그래서 레이지는 그에게 물약을 마시게 했다. 거짓말만 늘리길 원했던 소녀들과는 달리 제로는 사랑에 빠진 남자처럼 보였다. 며칠 후 레이지는 제로와 페리스가 걸어다니는 것을 봤다. 서로 매우 행복한 모습으로 도시를 걷고 있었다. 그날 이후 레이지는 쇼핑을 하러 가서 마을이 축제 분위기임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미나에게 물었다. 그녀는 그것이 연내 기악 게임 칼타 축제로 알려진 이야기 사냥 게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아직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엘프 소녀가 가게에 들어와 레이지에게 자기 오빠를 부끄럽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름이 루리카라고 하고 오빠 쿠루루가 몇 년째 게임에서 이겼지만 올해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그의 도움을 원하며 오빠에게 자신이 차기 올리버 퀸임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레이지가 그녀의 형편없는 활쏘기 실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묘약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그와 말다툼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포기했고 그때 그녀의 손바닥에 작은 상처와 멍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아챘다. 이것이 그를 그녀에게 미안하게 만들어 그가 그녀의 연습 모습을 보기로 동의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레이지가 그녀의 형편없는 실력을 보고는 그녀를 엘프의 치욕으로 여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멍든 손을 바라보며 노라에게 묘약 가방을 건네달라고 했다. 그 가방에서 그는 에너지 포션을 꺼냈다. 그녀가 마신 후 표적을 맞출 수 있었지만 레이지는 그녀의 기술은 사냥 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노라가 활과 화살을 들고 다가왔고 그리고 누라이카의 남은 궁수 자존심은 사라졌어요. 노라가 표적 중앙을 맞추는 순간 사라졌어요. 레이지는 누라이카가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를 멈추게 해야 했어요. 그는 그런 후 누라이카에게 다시 도전해보라고 격려했고 이번에는 그녀가 명중했어요. 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했어요. 이로 인해 레이지는 그녀에게 당궁을 사용하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그것은 아이들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레지에게서 계획을 들어야 했고 그건 합리적인 계획이었는지 그녀는 그의 부탁대로 하기로 동의했다. 사냥게임 당일 다른 참가자들은 누리카가 짧은 활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녀를 비웃었다. 게임이 시작되자 모두 숲으로 달려들어갔고 누리카도 달리면서 레지의 계획을 기억해냈다. 그는 특정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가방을 열라고 지시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녀는 부탁대로 가방을 열었고 마치 마법처럼 다른 몬스터들이 그녀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누리카는 그들이 충분히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들을 쏘아 떨어뜨렸고 그녀는 매우 기뻐했어요. 유일한 문제는 가방에서 나는 냄새가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은 몬스터를 끌어들인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모두 쐈고 89마리의 괴물을 사냥하며 우승자가 되었어요. 경연에서 총 89마리의 몬스터를 사냥했어요. 리루카는 너무 기뻐서 약국에 가서 레이제이에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문에 도착했을 때 겁이 나서 망설였어요. 놀라는 그녀를 밖에서 찾았지만 그녀가 레이제이에게 나오라고 부를 때쯤 리루카는 이미 도망쳤어요. 나중에 카루가 가게에 와서 레이제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의 여동생이 대회에서 이기고 곧 그를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떠난 후 마나는 레이지에게 쇼핑을 하러 마을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면 항상 거실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을의 목수를 불러 거실의 바닥을 열게 했다. 그리고 숨겨진 문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 문은 재봉실로 이어졌고 레이지가 잠시 둘러본 후에 마나의 가족 소속인 브로치를 발견했다. 마나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녀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레이지가 그 브로치가 그녀를 계속 끌어당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브로치를 손에 쥐고 미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자신의 이론을 증명했어요. 거의 즉시 그녀는 레이지 위에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런 다음 레이지는 그녀에게 집을 나갈 때 브로치를 잡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 마나는 집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너무 기뻐서 레이지를 꼭 껴안으며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집을 떠나는 것을 도와줘서 고마워요. 몇 일 후 레이지가 가게에 들어서자 미나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그녀가 양배추를 강하게 썰다가 칼을 부러뜨린 놀라운 모습으로 꾸짖는 노라를 발견했어요. 그녀가 너무 세게 썰어서 칼이 부러졌어요. 놀라는 미나에게 레이지에게 자신이 한 일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예비 칼을 꺼내자고 제안했다. 미나는 방금 부러뜨린 칼이 예비 칼이라고 말했고 그로 인해 놀라는 기분이 나빠졌다. 하지만 레이지가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그 뒤로 숨었다. 미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려 했지만 그는 말을 끊고 그들이 나눈 이야기를 엿들었다고 말하며 다른 칼을 사러 가겠다고 했다. 그는 놀라도 함께 데려갔지만 공구 가게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에게 검을 사달라고 했다. 레이지는 그녀를 무시하고 필요한 칼을 집어들었고 가게 주인에게 외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갑자기 안경을 쓴 파란 머리의 여성 폴라가 카운터 뒤에서 튀어나와 그들을 놀라게 했다. 거의 즉시 기절했지만 그들이 다시 그녀를 부르자 겨우 일어나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할 일이 많다고 인정하며 레이지에게 매일 마시는 에너지 포션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물건을 고치느라 밤을 새웠다고 말했지만 안나벨의 고장난 건틀렛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레이지는 그녀를 따라 작업실로 들어가 그녀가 그와 이야기하며 다른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지 물었다. 물건을 더 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다시 망가지지 않게 말이다. 레이지는 잠시 생각한 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 가게로 돌아갈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칼을 몇 개 주고 폴라의 작업을 위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다. 작업이 끝나자 그는 가게로 돌아와 혼합물을 적용했다. 그것은 안나벨의 건틀릿의 슈퍼글루가 되었다. 폴라는 그 효과가 얼마나 좋고 빠른지에 깊은 인상을 받아서 감탄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놀라는 그 접착제를 손에 쥐었다. 지문으로 손가락을 붙여서 레이지가 집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노라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레이지의 손을 잡고 자신과 붙여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손을 잡고 있자 마이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레이지는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그러자 노라는 그 때문에 자신과 레이지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이나는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지와 노라는 그녀를 더럽게 생각하는 괴짜라고 놀렸지만 그녀는 부인했습니다. 마침내 레이지는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한 무언가를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노라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라가 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사람을 분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파울라가 가게에 찾아왔고 레이지는 그녀가 예전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녀는 그의 발명품 덕분에 일이 더 쉬워졌다고 말했고 그는 돈이 들어있는 봉지를 건넸어요. 그 후 3일 동안 파울라는 가게에 자주 오면서 레이지는 혹시 손님이 없나 걱정했어요. 파울라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데 지쳤다고 불평했어요. 레이지는 그녀에게 좋은 상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파울라는 그녀는 자신이 최고 품질의 상품만 판매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그를 초대했고 그가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블라인드를 열어보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그녀를 설득해 가게를 청소하게 했고 가게는 쓰레기장보다 나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또한 광택제를 만들어 그녀에게 주었고 그녀는 가게의 모든 상품을 반짝이게 닦았다. 며칠 후 파울라는 가게에 돌아와 레이지에게 말했다. 가게는 멋져 보였지만 고객이 없었다고. 레이지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주변이 잘 돌아가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저승에서 악마왕은 자신의 하인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하인이 레이지의 에너지 포션을 일부 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레이지의 가게 앞에 순간이동했지만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레이지에게 포션 한 병을 무료로 달라고 명령했지만 레이지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악마왕 제로 세 줄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레이지를 강제로 압박하려 했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지는 그에게 돈이 없다면 가게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에줄은 가게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고 레이지는 그에게 그렇게 하면 원하는 무략을 만들 곳이 없어진다고 상기시켰다. 그때 놀라가 가게에 들어왔고 에줄이 그녀를 보는 순간 그는 큐피드의 화살에 맞았다. 그는 놀라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고 그녀가 말하자 그는 그녀가 자신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은 레이지뿐이라고 말하자 에줄은 그가 방해꾼이라고 불평했다. 레이지는 에줄에게 놀라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녀에 대한 헌신보다는 그의 못생긴 얼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 에줄에게 떠나라고 했지만 젊은 마왕은 흥정을 시도하며 그에게 약속했어요. 그가 정복하면 세상의 반을 주겠다고. 그리고 노라와 무략을 모두 주면 말이에요. 레이지는 거절하며 그의 부하들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일을 했기 때문이죠. 결국 에줄은 전체 상황에 좌절감을 느끼고 도망쳤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세이 며칠 후에 돈 가방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레이지는 어디서 그 돈을 구했냐고 묻자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받았다고 했어요. 그들이 마을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조세로 준 것이라고 했어요. 레이지는 그들이 그 돈을 준 이유를 지적했어요. 그러나 에주르는 그것이 공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레지지는 더 이상 그와 다투지 않고 돈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주었습니다. 에주르는 거절하려 했지만 노라가 문으로 걸어가자 그는 약을 가져다주며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레지지가 준 약을 보여주고 마시면서 에주르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모든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획을 세우고 레지지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레지지는 거부하려 했지만 그 다음 3일 동안 에주르는 가게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놀라와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는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것에 지친 에주르는 레이지에게 놀라의 진심을 알 수 있는 포션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녀가 단지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다. 레이지는 동의하고 포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약초 목록을 주었다. 에줄 이 약초를 가지고 돌아오자
그는 포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준비가 끝나자 그는 놀라에게 그것을 마시게 했다. 효과가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한 후 그는 에줄을 방으로 불러 그에게 시도해보라고 말했다. 에줄은 질문을 했고 놀라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언젠가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꼬리로 그를 세게 쳐버렸다. 그들이 바닥에 누워있는 그를 지켜보던 중 미나가 들어와서 남은 포션을 마셨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몰랐다. 놀라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미나의 내면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고 그녀가 겉으로는 상냥하지만 속은 매우 비열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그녀가 내면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까 두려워 놀라는 그녀에게 마사지를 해주었다. 그 후 그들은 집 전체를 청소하고 심지어 저녁을 준비했는데 그녀의 내면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저녁 식사 중에 레이지는 자신이 그 포션을 누구에게도 팔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좋기보다는 해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엘레이는 자신의 침실에서 머리를 빗고 있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세탁물과 섞인 속옷을 돌려주러 왔다. 며칠 후 레인을 통해 레이지는 발구스 저택으로 가게 되었고 엘레인의 아버지가 그의 출석을 요청했다. 거기에 도착하자 그 남자는 엘레인이 최근 그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레이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레이지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엘레인이 그녀가 사춘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 이 때문에 그는 레이지에게 며칠 전에 있었던 속옷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레이지는 사건에 대한 그의 반응이 아마도 엘레인을 멀어지게 한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순간 엘레인이 들어와 레이지에게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시간을 보내자고 강요했다. 방 밖에서 레이지는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실수를 알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이후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새로운 몸을 만들었다. 그가 다음날 엘레인의 아버지에게 준 세탁 비누. 그는 그 남자에게 그 비누를 쓰면 엘레인이 그를 다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목욕을 마친 후 백작이 돌아왔고 레이지는 그가 젊어 보이고 매우 잘생겼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엘레인이 방에 들어오자 그는 그녀를 강제로 안으려 했다. 하지만 레이지는 그를 막았다. 그녀가 그것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놀랐다. 그러나 레이지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그가 그녀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더욱 놀랐다. 그녀는 그가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게 하려고 그녀를 데려가고 싶어 한다고 단지 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엘레인은 레이지와 결혼하는 것을 매우 기뻐했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만약 계속 거절한다면 레이지와 도망치겠다고 말했어요. 레이지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아버지에게 결혼한다면 그는 오히려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를 없앨 수 있으니까요. 백작은 엘레인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엘레인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아버지 품에 뛰어들어 그를 껴안으며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레이지는 아버지와 딸이 다시 가까워지도록 혼자 남겨두었어요. 며칠 후 마이나가 아파져서 레이지는 그녀를 돌보았어요. 그녀가 요청할 때 음식을 가져다주고 먹여줬어요. 그녀가 먹고 나서 그녀는 아직 살아있을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곤 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아팠거든요. 그녀는 병이 가족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레이지는 그녀를 달래려고 노력했고 그녀에게 가족은 자신을 짐으로 여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를 혼자 두고 떠날 때 그는 에줄에게 필요한 재료 목록을 주고 그 대가로 노라의 꼬리를 만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에줄이 나갔을 때 레이자이와 마이나는 지하실로 가서 마이나의 어머니 소유의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어요. 레이지는 서랍에서 일기를 발견했지만 너무 오래되어 내용을 읽을 수 없었다. 곧 에줄이 재료를 가지고 돌아와서 레이지에게 놀라의 꼬리를 만지게 해달라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다. 레이지는 그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그는 그렇게 했지만 놀라는 그를 거절하고 꼬리로 그를 쳐냈다. 약을 만든 후 레이지는 일기와 함께 마이나에게 갔다. 그는 그녀에게 일기에 뿌리면 몇 분 동안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사라질 것이라고. 그가 떠나려고 할 때 마이나는 그에게 남아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어머니의 가장 깊은 생각을 알게 되었을 때 혼자였던 것. 그녀는 액체를 책에 부었고 그 결과 홀로그램 이미지가 어머니로 나타나서 돌아다녔다. 그녀는 남편이 아프다고 치료해야 하는 메나를 두고 떠났다는 말을 했다. 또한 의사는 메나가 살아날지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녀를 불평하게 만들었다. 메나는 어머니의 말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지만 어머니가 울고 있다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하였다. 어머니는 그녀가 죽어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기를 바랐다. 그녀는 또한 브로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이 어머니에서 딸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마이나는 어머니가 브로치를 줄 수 있을 만큼 나이를 살지 못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또한 브로치가 의미하는 바는 그것을 선물한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사라진 후 마이나는 울며 레지에게 안기면서 그에게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며칠 후 레지와 지를 포함한 소녀들은 호수에서 소풍을 갔고 그곳에서 마이나와 놀라는 물속에서 놀았다. 레지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의 최신 제품을 시험해보았다. 그는 고기를 잡을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생선 미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낚싯바늘을 물에 넣자마자 많은 생선들이 모여들었지만 더 큰 생선이 다가오자 모두 도망쳤습니다. 레지, 메이나와 노라의 도움으로 그걸 물에서 끄집어냈지만 생선 대신 소녀가 있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소녀가 낚싯바늘로 치아를 잃을 뻔했다며 불평하자 레지는 사과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에게 쥐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쥐는 이 호칭으로 위협하려 했지만 노라는 그걸 멈추라고 질책했기 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호수의 정령 비비라고 소개하며 그들의 소풍에 참여해달라고 초대했다. 그녀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 그녀는 사람들이 사원에 곡물을 들어오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매우 배가 고프다고 밝혔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리마루의 잃어버린 딸로 변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호수에 던졌다. 그녀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자 만약 그녀의 체온이 너무 높아지면 신체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레지는 그녀가 낚시를 하도록 제안했고 그렇게 하면 필요할 때 물에서 너무 멀지 않게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경기는 결국 경쟁으로 바뀌었고 레지 씨가 비비에게 낚시하는 법을 보여준 후 그녀는 기쁘게 그를 응원했어요. 끝난 후 레지 씨는 각 팀이 잡은 물고기 수를 세고 놀라와 미나를 우승자로 선언했어요. 그는 또 비비에게 남은 물고기를 가져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어요. 그녀는 인간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는 이유는 그들이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돌려받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유일한 문제는 그녀에게 힘이 없어서 그들의 소원을 이뤄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졌어요. 레지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확신시켰고 그녀를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선을 주었다고 말했다. 미나와 노라도 그녀를 그들의 친구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아겔은 그냥 소외되고 싶지 않아서 그녀와 친구가 되기로 했다. 레지는 그녀에게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초대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육체적인 형태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레지는 그녀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쿨링젤을 제공했고 그녀는 기꺼이 그것을 받았다. 며칠 후 그녀는 레지와 함께 가게에서 일을 재개했지만 훈련을 담당하는 아겔이 있어서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니었다. 아젤은 그녀를 괴롭히려 했지만 노라가 그의 친구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자 그는 마음을 바꿨다. 그는 즉시 그녀를 노라의 호의를 얻기 위한 기회로 여기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레지는 미나, 파올라, 그리고 아니발이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은 그에게 제모 크림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레지는 그것을 만들고 노라에게는 뷰티 제품이라고 말한 후 노라를 제외한 각자에게 가득 찬 용기를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노라는 부엌에 몰래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레지가 그녀와 그녀의 꼬리에 묶인 천을 알아차렸다. 그가 천을 벗기자 그녀의 꼬리에서 일부 털이 빠진 것을 보고 그녀가 제모 크림을 사용했음을 깨달았어요. 미나는 더 일찍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는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노라는 항상 매우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노라는 털이 보통 빨리 자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레지는 그녀에게 그 크림이 털이 자라는 것을 막는다고 말했어요. 노라는 울기 시작하며 그에게 치료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원했어요. 그녀는 심지어 앞으로는 허락 없이 그의 포션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는 동의했어요. 그가 만든 털이 자라는 로션을 사용한 후 노라는 그녀의 꼬리가 다시 폭신폭신해져서 매우 기뻐했다. 다음 날 비비는 레지에게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약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때 아니발이 가게에 들어왔고 레지는 그녀에게 소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니발과 함께 막사에서 훈련 부트캠프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혹하게 대했고
그들이 랩을 돌게 하면서 레지는 안전한 선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놀라는 그를 끌어당기며 함께 훈련할 것을 강요했고 그는 죽고 싶어 보였지만 말이다. 아니발이 뒤처지자 그의 엉덩이를 때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쓰러졌다. 곧 그와 나를 제외한 모든 여자들이 그만큼 지쳐서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아니발은 그들에게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에게 폴업을 하라고 강요했다. 레지가 즉시 죽기 싫어해 숨어서 도망가려 했지만 비비가 그를 잡아챘다. 아니발이 그의 계획을 알아차리자 그는 집에 돌아가서 근육 성장을 돕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니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레지는 그가 할 수 있다고 확신시켜 주었고 그래서 그녀는 그가 가도록 허락했다. 몇 시간 후 그는 약물을 가지고 돌아왔고 비비와 미나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아니발의 분노를 피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다. 그는 아니발에게 병 하나를 주며 이 약은 이미 근육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노라는 하나를 마셨다. 그녀는 근육을 늘려보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레지는 그 약이 그렇게 빨리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곧 노라가 갑자기 근육질로 변하고 깊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말을 삼켰다.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미나가 놀라 만큼 근육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소녀는 근육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레지는 아니발에게 포션을 마시고 싶다면 물에 몇 방울 섞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중에 포션의 효과가 사라진 후 레지와 소녀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비비가 일찍 기절했기 때문에 그녀를 끝까지 안고 가야 했다. 다음 날 에젤은 레지에게 놀라가 자신을 싫어하지 않게 하는 팁을 물었다. 레지는 그에게 몇 분을 달라고 하며 놀라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가 놀라에게 에젤을 싫어하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냄새가 더 심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이젤이 냄새 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슈렉의 늪처럼 냄새 나는 것보다 레지가 천국처럼 냄새 난다고 덧붙였어요. 그녀의 말은 레지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피를 섞은 포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완성되자마자 그는 이젤에게 주며 다음 일주일 동안 음식에 뿌리라고 했어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요. 그는 이 약의 목적이 자신의 유전자를 이젤의 몸에 넣어 그의 냄새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일주일 후 레지는 포션이 이젤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테스트를 했어요. 놀라는 눈을 가리고 레지를 찾아내라고 요청받았다. 처음에 놀라는 누가 누구인지 확신이 없었지만 결국 그녀는 알아차렸고 그녀가 에젤에게 가까이 갔을 때 에젤이 발정난 개처럼 헐떡이고 있다고 밝혔다. 에젤은 놀라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 자신을 매우 행복하게 만든다고 인정했다. 그 후 에젤은 놀라를 안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의 얼굴을 꼬리로 쳐냈다. 레지는 놀라와 대화해야 했고 그녀에게 에젤과 예의 바르게 지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고 에젤은 구름 위에 있는 기분을 느꼈다. 주가 지나면서 파울라는 거의 매일 점심시간에 가게에 들르는 것을 위무로 삼았다. 레지와 소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며칠 후 미나는 레지에게 폴라를 확인해보라고 요청했다. 레지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폴라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시험을 보는 것인지 물었다. 폴라는 아이템 식별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시험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시험에 떨어지면 가게를 닫아야 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리 공부해도 그녀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시험에 합격하도록 해야 했다. 레지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항상 그렇듯 그녀의 간청에 굴복하고 다음날 그녀의 시험을 위해 시간을 내기로 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노엘라와 미나의 도움을 받아 포션을 만들었고 그들이 끝났을 때 노엘라에게 전달하게 했다. 그녀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레지는 미나에게 그 포션이 파울라가 다음 동안 읽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며칠 후 파울라가 가게에 와서 새 면허증을 보여주었고 모두의 축하를 받았다. 며칠 후 비비가 쿨링 젤을 바르고 있을 때 밖으로 나가자 그녀는 자신의 피부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미나에게 자신의 피부가 미나의 피부만큼 맑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레지가 미나가 유령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자 그녀는 공평하게 밝은 피부를 가졌다고 말했다. 미나는 그에게 태양광선으로부터 비비의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잘 작동하면 팔 수 있다고 말했다. 레지는 동의하고 즉시 선크림을 만들어 그들에게 줬다. 그들은 그것을 몸에 바른 후 바로 밖으로 나가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레지에게 잘 작동한다고 알려주었는데 그들은 직접적으로 태양광선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라가 곧 나와서 레지에게 새로운 제품을 시험해볼 수 있을지 물었다.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줬어요. 그녀가 안에 있는 동안 비비는 레지에게 자신의 뺨을 만져보라고 요청했어요. 선크림 덕분에 피부가 부드럽고 쫄깃하다고 말했죠. 레지는 그녀를 놀려주기로 결정했고 그녀의 피부가 얼마나 부드러운지에 감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가 계속하려고 하자 놀라가 그를 막았어요.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뺨도 만져보라고 주장했고 그는 젤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는 놀라의 뺨도 만지려고 했지만 그녀가 그에게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레지는 그에게 이성을 갖게 해야 했어요. 며칠 후 레지의 최신 제품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졌고 모두가 사러 왔어요. 며칠 후 엘레인은 가게에 와서 레지와 소녀들을 그녀의 가족 저택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했다. 그녀가 떠난 후 와나는 파티에 입을 멋진 옷을 사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레지는 차려입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노라도 곧 대화에 합류했고 두 소녀는 그가 멋진 옷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동의했다. 한젤이 문을 통해 들어와서 레지의 옷을 고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엘레인이 그에게도 초대장을 보냈으며 그들에게 멋진 파티에서 제대로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했다. 그가 레지가 자신의 부하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했을 때 놀라는 그녀의 꼬리로 그를 때렸다. 그는 즉시 기절했고 두 소녀는 그를 들어서 거실로 데려갔다. 그때 다즈와 모세가 들어오며 레지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도 파티에 초대받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알고 보니 다즈는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었고 그는 엔나벨 앞에서 다시 한번 망신당할까 봐 두려워했다. 그들은 레지에게 그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고 레지는 돕겠다고 동의했고 그들은 그에게 감사했다. 그들이 떠난 후 그는 그것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곧 포션이 준비되었고 레지가 그것을 놀라에게 줘서 다즈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그녀가 심부름을 가는 동안 와나는 레지에게 파티를 위해 멋지게 차려입도록 설득했고 지하실에서 오래된 옷을 찾으러 갔다. 문제는 그 옷들이 얼룩지고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레지는 드레스 클리너를 만들어 해결책을 제시했고 와나에게 그걸 사용하면 옷이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엘의 하인 벨라일은 마을 곳곳에 그의 놀이가 가게에 돌아왔을 때 와나는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레지가 옷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두 소녀는 그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의 맨 가슴을 보았다. 그들은 재빨리 문을 닫고 그에게 사과한 후 끝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레지가 끝났을 때 그는 소녀들에게 자신의 옷을 보여주러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외모를 칭찬하는 동안 조엘이 그들과 합류했다. 다음 순간 파울라가 벨리알과 함께 도착했고 미나가 그녀에게 떡을 주자 그녀는 떠났다. 그때 레지는 조엘에게 집을 나가느라 혼났고 벨리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그래서 그는 사과했다. 벨리알은 레지가 조엘을 제어하는 능력에 감명을 받았고 그에게 그가 위대한 악마왕과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전했다. 벨리알이 떠난 후 레지는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 거의 즉시 잠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이전 삶과 모든 것이 너무 싫었던 기억을 꿈꿨다. 그는 항상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할 정도였다. 어느 날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는 다른 세계에 있게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인생에서 본 적 없는 허브와 식물들. 숲을 돌아다니면서 그는 상처 입은 늑대를 발견했고 그 옆에는 약물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가 약물을 주려고 시도했지만 늑대는 거부했다. 레지 흔쾌치 발현원인 시인 웨이 나미도 난문. 그래서 그는 급히 다른 것을 만들어 늑대에게 줬다. 기호실입각, 늑대는 회복되었고 그리고 나폴라로 변신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했다. 레지가 떠나려고 할 때 그녀는 그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녀는 영원히 그의 곁에 머무르겠다고 말했다. 현재로 돌아온 레지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함께 세 사람 모두 파티로 떠났고 나중에 가게에 나타난 보석에 대해 잊어버렸다. 파티에서 그들은 엘레인과 그녀의 부모에게 환영받았고 그녀의 아버지는 레지에게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있다고 말했다. 레지는 그의 주목을 끌고 싶어하는 젊은 여성들로 둘러싸였다. 페리스와 제로도 파티에 있었지만 예상대로 페리스는
제로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를 죽이려 했다. 무도회의 다른 한쪽에서는 다즈가 너무 많은 맥주를 마셨는데 그가 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발에게 매우 놀라웠다. 다음 순간 엘레인의 아버지가 모두의 주목을 끌며 쿠루루를 소개했다. 그동안 이재알은 문 밖에서 늦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에 한탄하고 있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 빌리가 제안한 것은 문 밖에서 그들만의 춤 파티를 가지는 것이었다. 안으로 돌아와서는 노라와 미나가 레지에게 춤을 추자고 끌고 갔고 그들은 춤을 추면서 행복해졌다. 그는 자신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요약을 좋아한다면 이 영상을 바로 시청해보세요.